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초 빠르게 끝내기 5번째 영상이고요. 민법 총칙에서 마지막 영상입니다. 무효와 취소를 한번 간단하게 기초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효입니다. 무효는 뭐냐 하면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예요. 따라서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는 말 속에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법률 자체가 무효라면 이행할 필요 없다, 책임질 필요도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무효인 경우에는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형태의 지문은 자주 출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면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그 무효가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인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무효는요, 원칙이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해가지고 제3자가 선인 경우에 보호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인 거죠. 두 가지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에,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를 원칙과 예를 뒤바꾸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무효는 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일부 무효입니다. 자, 일부가 무효면 원칙이 전부 무효예요. 그러면 항상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전부가 무효가 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면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옷을 샀습니다. 상의 윗두리하고 아랫두리하고 모두 샀거든요. 근데 아랫두리 바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 상의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바지가 없었다 하여도 상의만이라도 구입할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니까 바지만 무효가 되고요. 상의에 대한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되네요.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죠.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예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단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다만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상대적 취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절대적 취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죠. 따라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요. 나머지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면 보호받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취소권자를 정리해 볼까요? 자, 누가 취소할 수 있냐면은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무효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이에 반해서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취소의 상대방,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자, 문제는 갑이 미성년자예요. 제한능력자예요. 근데 갑이 법정 대리인, 친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한 거고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갑이 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사기를 이유로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뭘 해줬냐면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자, 누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니까. 또 아니면 사기당한 사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자니까 갑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또 누구도 취소할 수 있냐면 무도 취소할 수 있죠. 자, 친권자는 법정 대리인이고 대리인은 뭐가 있습니까? 취소권이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취소권자를 찾으라는 문제를 나오면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은 한 사람만 찾으면 안 된다. 여러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누구한테 취소를 하느냐? 취소의 상대방인데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인 병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유효가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일단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추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그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지만 제한능력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고요. 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할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 착오, 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러한 법정대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본인이 여전히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법정대리는 여전히 추인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기초만 정리하니까 간단하죠. 또 어떤 분들은 또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기본서 강의를 들어가야 어려움이 없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